다름을 담다 문화로 있다 2025년 문화다양성 주간 문화다양성 포럼에 초청해 주신 충청북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러시아언어학과 교수 김태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문화다양성 포럼 러시아권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주제로 고려인 현황, 우리 시대의 고려인, 여기주와 통합을 위한 지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고려인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문화다양성 포럼을 주관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왜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야 하는지 그런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750년에 사라질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대한민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발표된 이주의 시대라는 책에서 호주 시드니 대학의 스티븐 캐슬 교수와 미국 델라웨어 대학의 마크 밀러 교수는 한국은 이민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이민은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한 특징이 되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약 400조 가까운 예산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0.72명에 그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통상적으로 자국민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이 5%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 이를 이민국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 783명으로 2014년 179만 7,618명 대비 47%가 늘었으며 현재 전체 인구 대비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 국가, 즉 이민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민 정책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포럼을 통해서 가장 결론이자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러한 이주민들을 이방인과 이주민, 단순 노동자가 아닌 우리의 이웃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충청북도의 인구 현황은 총 164만 8,631명으로 31명이며 주민등록 인구수는 159만 510명, 등록 외국인 수는 5만 8,119명으로 전국에서 3.9%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대비하여 1,000여 명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인구 감소 대응과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충청북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4년 7월에는 외국인 정책단 추진단 설립을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를 위해 치열한 홍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주시 또한 2021년 7월 시청 자치행정과에 외국인 사회통합팀을 신설하였으며 2022년 5월 청주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지정하였고 2023년 4월에는 사단법인 충북국제협력단이 수탁 운영하는 2층 규모의 청주시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청주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하여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천시에서는 2023년 4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중앙아시아권, 즉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일대에서 고려인 1,000여 명을 제천시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발간된 충청북도 사회조사 보고서는 충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전체 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은 보통이 51.2%, 약간 만족이 24.5%, 매운 만족이 12.6% 등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을 차지한다는 비율이 90% 이상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충북 거주의 가장 힘든 점으로는 언어 소통과 사회적 편견, 정서적 어려움, 구직난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충북 정착을 위한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는 일자리, 언어교육, 자녀교육, 주택 등을 그러한 항목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특히나 고려인, 이주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떠나는 그러한 계절 노동자나 그러한 부류의 이주민이 아니라 충청북도 사회조사 보고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충북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대부분이 본국의 귀국 대신 대한민국, 특히 우리 충북 지역에 남아서 거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 드릴 세 가지 주요 내용 중에 고려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항상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고려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외동포청에서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고려인이 총 55만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할린 한인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 동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전 세계에는 51만 명 정도의 고려인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인은 고려 사람, 라시스케 까레이치, 사베스케 까레이치, 에트니체스케 까레이치라는 다양한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첫 이주는 1863년 12월에 이루어졌지만 러시아의 공식 문헌상 1864년 1월 한민족이 연해주 지신어에 14가족 65명이 집단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서 1864년을 한인 이주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한인들의 러시아 지역으로의 이주가 1860년대에 있었던 당시 조선 정부의 탐관 오리들의 그러한 횡포에 밀려서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땅이 제공이 된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한인들이 러시아로의 집단 이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주가 그러한 경제적인 목적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제 병합된 이후에 조선 내에서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없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연해주로의 많은 이주를 택해서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에서의 이주가 191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해에 1만 명 이상의 한인들이 이 지역에 이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한인들을 통해 가지고 연해주 지역을 개발을 하고자 했던 러시아 정부로서는 상당히 한인들의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러한 숫자에 당황하게 되고 이 지역이 향후 한인들에 의해 점령될 수 있다는 그러한 공포심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937년 8월 21일 스탈린과 몰로토프가 한인들에 대한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면서 9월 1일 17만에서 21만 명 가까이 되는 한인들이 연해주 지역에서 124대의 화물열차에 실려서 중앙아시아 지역 일대에 버려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인이라고 하면은 주로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 현재 북한 지역에서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다가 1937년 9월에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한인들과 그 한인들의 후손을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려인들은 당시 연해주 지역에서 추수를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 중앙아시아 같은 지역은 반사막지대로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원주민 이외에 유럽인의 유배지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강제 이주당했던 한인들은 첫 해에 추위와 기아, 장티푸스와 말라리아 등으로 약 1만 6천 명에서 5만 명이 초기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주하던 당시에 이주민의 4분의 1이 이동 중에 사망하였다는 그러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었느냐, 이러한 사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경제가 급격하게 추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진행된 이슬람 민족주의의 부흥, 그다음에 주류민족의 중심의 언어 정책, 특히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의 그런 국가들에서 물론 러시아어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자국 위주의 언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러시아어밖에 할 수 없었던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거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절대적으로 막히면서 한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988년 하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적인 위상 이런 것들이 K-팝을 비롯한 한류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고려인들이 한국행을 택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고려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고려인들을 같은 동포로 인식해주고 있다는 그러한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려인들이 한국행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고려인의 상황을 보면 2009년을 보면 우즈베키스탄에 17만 8천여 명, 러시아에 14만 8천, 카자흐스탄에
1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키르기스탄에 2만 5천 명, 우크라이나에 2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고, 대한민국은 이 수치에도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고려인을 대단히 적게 포용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5월 자료를 보게 되면 우즈베키스탄이 17만 4,200명, 카자흐스탄은 10만 8천 명인데 대한민국은 현재 지금 2025년 자료에 따르면 12만 명 가까운 그렇게 많은 고려인을 포용하고 있는 국가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우즈베키스탄 다음으로 많은 고려인을 포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 26개 가량 되는 지역에 이렇게 소위 연구자들 사이에서 고려인 마을이라고 불려지는 고려인 집단 거주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주 지역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청주고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사창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창동과 복명동 일대에 이렇게 고려인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청주와 충북, 진천 등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그룹 계정들이 40여 개가 넘습니다. 청주 지역의 러시아 상권 중에 다양한 러시아권 자영업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빵가게를 비롯하여 식료품점, 여러 다양한 교육시설까지 모든 시설이 우리 충북 지역에 들어와 있는 것을, 청주 지역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충북대학교 인근에 루스키돔이라고 하는 어학원도 함께 러시아에서 1학년부터 11학년 전 과정을 가르치는 러시아 학원도 있었고요. 이 상권이 이제 이 학원이 없어지고 최근에 사창사거리 인근에 다른 학원이 또 들어서기도 하였습니다. 고려인들의 이주 형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한 가족의 아빠나 엄마가 한국행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얻은 엄마나 아빠가 자기의 배우자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엄마와 아빠가 한국에서 맞벌이로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교육시설이나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모국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한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모국에 남아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초청하여 이렇게 이 청주 지역과 충북 지역을 포함한 고려인 밀집 거주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형태를 보면 3대가 한꺼번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곳들은 우리 주변 지역에서 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려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로 통해 가지고 우리 고려인과 우리 한국 사회의 선주민들 사이에 여러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러한 긍정적인 요소들보다도 우리 고려인들 그리고 우리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선주민들 사이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 그런 문제점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오늘 좀 갖고자 합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거의 10년 이상을 한국에 살면서도 대단히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을 위해서 한국행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초창기에 많았기 때문에 이 자녀들 같은 경우에 이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놀이동산을 가보지 못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점점 러시아권 이주민 학생들이 특별히 한국 학교에서 늘게 되면서 한국어를 못하는 초창기에 10여 년 전에 한국으로 이주를 택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상당히 잘했었는데 워낙 많은 수의 고려인 학생들이 집단으로 중도 입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기반 조건들이, 제반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생들 또한 많은 수의 친구와 이웃들이, 러시아권 친구와 이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기관에서 또한 한국어를 또 못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거는 이제 대단히 이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많은 기관에서 이들에게 조금 우리 고려인들을 포함한 러시아권 이주민들에게 번역을 다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하기도 한데 이러한 번역의 문제를 혹시라도 이러한 이주민이 번역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주민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조기에 차단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또 걱정이 또 서기도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스파시버라고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 한국인 학생과 고려인 학생이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 상황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학생이 이 친구가 멀리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낯선 타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싸웠던 친구에게 좀 먼저 사과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내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상대 고려인 학생이 이렇게 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한국인 학생이 교무실로 달려가가지고 소리 내어서 서럽게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친구가 욕을 했다고 해가지고 어떤 욕을 했대라고 하니까 스파시버라고 했대요. 스파시버. 네, 감사합니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다양한 아주 작은 사소하지만 그러한 언어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도 우리가 또 주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과 후에 또 부모들의 그러한 일자리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남겨진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학원에 늦게까지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학원에 다니지 않고 어린이 공원 놀이터 일대에서 아이들끼리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배울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고 담배나 폭력이나 PC방을 자주 다니는가, 그다음에 성적인 문제, 성 문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학생들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라는 게 또 가장 큰 문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고려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드리워진 어려운 문제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초창기에 이주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를 위한 이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이주 당시에 책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챙길 수 없었던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 책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러시아 책도 읽지 않고도 될 수 있지만 읽지 못하고 이렇게 사회로 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충분히 있어서 이렇게 한국어도 배우고 러시아어도 이중 언어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고 글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의 설립도 우리 충북 지역에 대단히 필요한 요소다. 특히나 우리 충청북도가 이민청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도서관의 설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토로 내걸고 이렇게 나간다면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산후 우울증 문제, 그 다음에 재취업 문제, 그 다음에 여생을 모국에서 편안하게 보내셔야 되는 그런 고려인 할머니들이 모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왔지만 언어가 전혀 되지 않는 곳에서 손자가 올 때까지 놀이터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나 아무 할 일 없이 기다리고 있거나 까만 비닐봉지를 들고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볼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초등학생, 중학생,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관심뿐만 아니라 세대와 성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대단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러시아에서 7년 반 정도를 살았습니다. 제가 7년 반 정도를 살았던 동안에 단 한 번도 술 취한 고려인,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는 고려인, 불명예스러운 고려인의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랑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거를 대단히 고려인들 사이에서는 불명예라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북 지역에 이렇게 청주 지역에 술 취한 고려인이 나타났습니다. 뭔가 우리 사회와 이 고려인들 사이에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려인 아이들 또한 내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는데 주변에서 학교에서 물어봅니다. 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으니까 우즈벡 말도 잘하지, 러시아 말도 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고려인은 러시아어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너는 왜 우즈벡인데 러시아어 말을 해? 아이들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쉬운 문제, 성인에게는 대단히 쉬운 문제인데 아이들에게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고려인 동포,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여권상에는 외국인, 우즈벡인, 러시아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한국인인가?
러시아인인가? 우즈베kin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문제는 다양한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슈들이 우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 속에 마치 고려인 밀집 거주 지역처럼 섬처럼 고립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에 대해서 우리 충북 지역의 선주민들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충북대학교와 우리 학과에서 하는 활동들을 한번 참조를 한번 해보시고 저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할 수 있겠구나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청주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살았지만 러시아에서는 분리수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러시아에서 7년 반을 살다가 한국에 왔더니 저 한국인인 저에게조차도 분리수거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평생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거주했던 이러한 이주민들에게는 특히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들 때문에 선주민들과 이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대학교 러시아문화학과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인지를 해서 청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청주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러시아어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청에서 또 상장도 이렇게 받기도 하였습니다. 환경의 날에서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 지역에 있는 우리 충북 지역에 있는 고려인들이 우리 문화를 좀 더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인지하여서 오장환 문학관, 그 다음에 오장환 시인이 특히나 러시아랑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장환 시인이 지은 44편의 한국 동시를 러시아어로 또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지용 문학관 리플릿을 러시아어로 제작하기도 하였고 청주시 관광 안내 지도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고려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3년 2월에 러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이제 귀국을 했는데 2013년 이때가 아마도 청주 지역에 고려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던 초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주변에서 고려인들 러시아어 목소리가 많이 들려서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러시아랑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주를 선택했던 고려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고려인들에게는 대부분이 다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이 어린 아이들과 자녀들과 놀이시설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항상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파벨, 저희 러시아 이름이 파벨인데, 파벨, 내가 어디 놀이터를 가고 싶어, 물놀이를 가고 싶어, 근데 어디를 갔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해서 저는 당시에 이렇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몇 년 정도 흐르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후에 초등학교를 올라가는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그러한 학생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오는 전화의 목적의 주제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중학교를 선택을 해야 돼?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돼? 이렇게 너무나 오래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저로서는 그리고 청주가 제 고향이 아닌 저로서는 이러한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의 학생들을 모아서 어떠한 중학교가 좋은지 고등학교가 좋은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이렇게 조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고려인들의 문제가 앞으로 이러한 이제 지금 당장은 교육 분야에만 걸쳐져 있는데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분야에서 이 고려인들과 우리 선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우리 고려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지박물관과 법주사, 청주시, 그다음에 청주시 전체를 그다음에 청주시 문화지도를 러시아로 제작을 하여 시청에 또 배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과 홍보 리플릿도 러시아어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학과 홍보 리플릿을 러시아어로까지 굳이 제작해야 되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충청북도 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교육정책학교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다문화정책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러시아권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유치원에서는 20개원, 초중고에서는 20교, 한국어 학급이 있는 학교는 전체 28교에 이릅니다. 이만큼 많은 곳에서 러시아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4월 1일자 자료에 보면 이 외국인 가정 2,00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 이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2명 대부분이 러시아권 이주민입니다. 2023년 4월 1일 자료 보면은 그 당시에는 1,400명입니다. 1,400명인데 한 해가 늘었는데 700명가량이 600에서 700명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된 600에서 700명 수가 대부분이 다 러시아권 이주민, 고려인 동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 주민들이 우리 충북 지역에서 청주 지역에서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했던 이러한 청소년들이 대부분이 다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갑니다. 외국인 전형이다 보니까 입학이 조금 자유로운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유능한 청소년들을 우리가 애써서 길렀는데 꼭 굳이 서울까지 보내야 되는지, 우리 충북 지역에서 또 이 인재들을 담아서 또 이 취업까지 시켜줘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지, 이 청소년들을 우리 대학에 입학시키고 우리 충북 지역의 주민으로 남게 해야 되는 건지 남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렇게 우리 학과의 리플릿을 통해서 학과와 학교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 시립합창단 청주 시립합창단의 후원을 통해서 문화예술 공연 관람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권 이주학생 대상 수업 보조 도우미 멘토링 사업을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 대학생들이 직접 짜서 이렇게 초등학생들과 방과 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 처음으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 고려인 대학생을 통해서 초등학생 대상 특강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대상 특강이 러시아권에서 온 이주한 초등학생들입니다. 제가 여태 평생 강의를 해온 동안 이렇게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강의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모국어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학생들이 한참 지금 머릿속에다가 자기의 이상을 심어주고 롤모델을 심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 대학생 언니가 가서 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을 했고 한국 친구를 어떻게 사귀었고 한국을 어떻게 배웠어, 이러한 얘기들을 해주니까 여기에 있는 고려인 학생들이 너무나 큰 호응을 보내고 여기 이제 당시에 이 강의를 하고 갔던 언니 누나의 전화번호를 다 한 명씩 다 가져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숙제 도와주기, 동화책 읽어주기, 그다음에 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탐방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중도 입국 고려인, 한국인, 몽골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사랑 뮤직 힐링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성중학교에서는 저희가 매년 전 학년 대상,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 학년 대상으로 해서 러시아 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대에서 이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지도 교육을 우리 학과에 있는 고려인 동포 학생들이면서 대단히 유능한 우리 파신이나 야나 학생과 신발레리 학생을 통해 가지고 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롤모델을 심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북 지역의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 지도 교육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명칭이나 중학교 명칭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사진을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어떠한 특강을 했는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고려인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어떻게 본다면은 거의 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은 관심의 대상에서 버려져 있다, 소외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고려인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학으로도 외국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으로도 갈 수 있는 자원들이고, 우리 사회 곧바로 직장으로 취업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올바른 대학 입학에 대한 정보나 그다음에 노동 윤리 교육, 직업 윤리 교육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특별히 고등학생들을 타겟으로 하여 대학 입시 교육과 진로 지도 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고려인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대단히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고려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고려인 학생들하고 연계된 한국인 교사, 그리고 이 학교를 그리고 이 학교에 소속된 한국인 학생, 그다음에 고려인 학생의 그런 부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 고려인 학생 본인, 이 사방에서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이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지도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이러한 고려인 고등학생들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이 고려인 고등학생들과 함께 우리 청주시와 충북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려인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고려인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정부의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고려인들은 다문화 가정 자녀가 아니라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에서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고려인들은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고려인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이 고려인 청소년들이 올바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진로지도 교육과 독서교육, 스포츠활동, 진로지도 교육 등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동시에 하여서 2025년 2월 21일에 코리아인 동아리를 창설하였습니다. 이 코리아인 동아리에 참여한 학생이 향후에 관련 발표를 할 텐데요. 이 코리아인은 고려인이라는 발음, 먼저 이 코리아인 명칭에는 고려인이라는 뜻과 함께 코리아인, 한국 사회로 빨리 들어오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동아리의 의도가 그래서 고려인 학생들과 함께 복명동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했고, 부모산 환경정비 활동을 하기도 하고, 배드민턴, 탁구, 등산과 같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와 교육, 주택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고려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일자리, 교육, 주택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양한 문제의 한가운데에는 오랫동안 이분들이 거의 160여 년 이상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 우리가 이러한 분야에 충분히 개입하여 이분들을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려인 이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오늘 포럼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고려인들이 단순한 임시 노동자가 아니라 고려인을 우리가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이주민 대상 성별, 연령별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마련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드린데, 이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 충청북도에 제안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이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선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문화 다양성이 인정되는 그런 충청북도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